고요한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여 본 적 있으신가요? 머릿속에서는 낮에 들었던 그 사람의 날카로운 말 한마디, 혹은 차갑게 외면하던 그 눈빛이 끊임없이 메아리칩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그 순간의 감각이 생생하게 되살아나죠. 상처는 지저분하고 날 것 그대로이며 때로는 아주 예리합니다. 그 말이 뱉어진 후 혹은 그 침묵이 내려앉은 후에도 아주 오랫동안 우리 삶에 울림을 남기죠.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오해받고 무시당하거나 혹은 의도적인 상처를 입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볼까요? 때로는 복수를 상상하는 것만이 우리를 겨우 버티게 하는 유일한 힘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두고 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겠어. 내가 그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증명하고 말 거야. 그들이 나에게 줬던 그 고통을 그대로 느끼게 해줄 거야. 고통은 실제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과 기억, 그리고 세상에 대한 안정감 속에 깊은 흔적을 새깁니다. 누군가 우리를 배신, 잔인함, 외면, 혹은 무관심으로 상처 입힐 때 그 상처는 단순히 감정적인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때로는 신체적인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쓰리고 숨이 막혀오는 것처럼 말이죠. 그것은 우리의 온몸을 관통하는 본능적인 아픔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는 복수라는 본능 또한 지극히 원초적입니다. 되받아쳐라. 내가 느꼈던 것을 그들도 느끼게 해줘라. 내가 만든 이 아픔이 어떤 것인지 똑똑히 보여줘라. 우리 존재의 깊은 곳 어딘가에서 고통은 해방을 향해 절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수는 그 절규에 대한 즉각적인 해답처럼 달콤한 위안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우리가 반드시 마주해야 할 더 깊은 진실이 있습니다. 고통을 겪는 것은 인간이기에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일지 몰라도 그 고통을 다른 이에게 넘겨주는 것은 온전한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당신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의 영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은 그 상처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배신이나 상실, 트라우마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고통이 당신에게서 끝날지 아니면 뜨거운 석탄처럼 손을 옮겨다니며 모두를 태울 다음 사람에게 전달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대물림하는 것은 아주 미묘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무 잘못 없는 사람에게 괜히 날카롭게 대꾸하거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 마음의 문을 닫고 경계하거나 과거에 최악의 대우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는 식으로 말이죠. 혹은 더 나쁘게는 다른 누구도 당신을 다시는 상처 입힐 수 없도록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바로 그 모습으로 스스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상처가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스며나오고 핥히고 과거의 아픔을 끊임없이 재현합니다. 어쩌면 우리 문화 속에 깊이 자리한 한 이라는 정서도 풀리지 않은 슬픔과 억울함이 대를 이어 쌓여온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대물림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 이 고통의 고리는 내 대에서 끊겠다고 다짐하는 것은 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한 행동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잠시 멈추어 서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치유가 단지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세대와 관계, 그리고 영적인 차원까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나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신성한 형태의 강인함입니다. 당신은 다른 길을 선택할 힘이 있습니다. 씁쓸함 대신 경계를 세우는 법을, 복수심 대신 연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처가 빚어낸 인생이 아니라
그 상처를 치유하려는 용기가 빚어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통이 당신을 만들었을지는 몰라도 고통이 당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대물림을 거부하는 것, 바로 그것이 당신의 힘을 되찾는 진정한 방법입니다. 복수는 통제력을 약속하는 듯 보이지만 결국 더 큰 상처만을 남길 뿐입니다. 솔직히 인정합시다. 복수는 무척이나 유혹적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입혔을 때 우리를 모욕하고 배신하고 거짓말하고 아무런 죄책감 없이 떠나버렸을 때 우리 안에 무언가는 불타오릅니다. 내면의 목소리는 속삭이죠. 그들이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게 둘 순 없어. 그 순간 복수는 갑옷을 차려입은 정의의 화신처럼 보입니다. 강력하고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죠. 우리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내가 느꼈던 것을 똑같이 느끼게만 할 수 있다면 나는 자유로워질 거야. 하지만 우리 대부분이 너무나 아픈 방식으로 배우게 되는 진실은 이것입니다. 복수는 상처를 치유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깊게 후벼 팔 뿐입니다. 복수는 통제라는 환상을 제공하지만 실제로는 고통이 당신의 삶을 더욱 단단히 올가매도록 만들 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복수란 진정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국 그들이 시작한 이야기를 당신이 계속 이어나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해로운 행동이 당신의 다음 행동을 결정하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의 가치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남긴 피해를 중심으로 당신의 삶을 구축하는 셈이죠. 복수는 당신을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들에게 묶어두는 족쇄와 같습니다. 그것은 내게 이 고통을 되돌려줄 때까지 나는 이 고통 속에 머물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무엇일까요? 바로 당신의 평화, 당신의 성장, 그리고 그 어떤 짐도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당신의 가능성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당신이 복수하고 싶어하는 그 사람은 당신을 쳐다보고 있지도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의 삶을 살고 있거나 당신이 느끼게 하고 싶은 감정을 느낄 만큼 성숙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 상처의 화살은 부메랑처럼 당신에게로 되돌아와 반복해서 상처를 입힐 뿐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복수는 힘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것은 고통에서 빌려온 힘에 불과합니다. 자유가 아닌 두려움에 뿌리를 둔 통제일 뿐이죠. 그리고 복수는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정의를 실현하기는커녕 우리 자신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곤 합니다. 우리의 지혜가 아닌 상처 입은 자아에서 비롯된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더 용감한 선택은 무엇일까요? 보복할 필요 없이 묵묵히 그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복수 대신 성장을 선택하고 상처가 당신을 이끌게 두는 대신 상처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당신의 가치를 되찾기 위해 복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때 찾아옵니다. 당신의 고통을 증명하기 위해 그들의 고통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상처를 되갚아주는 사람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말입니다. 당신은 온전하게 일어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당신의 치유는 그들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오롯이 당신 자신을 되찾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깊고 개인적이며 어쩌면 의도적인 상처를 입혔을 때 우리는 치유가 그들로부터 마무리를 얻는 것이라고 믿기 쉽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 납득할 만한 설명,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는 순간 같은 것들 말이죠. 그것을 원하는 것은 너무나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봅니다. 내가 당신을 아프게 한 것을 압니다. 내가 틀렸어요 라고 말해주길 바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고통스럽게도 진실은 종종 이렇습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은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결코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야기를 각색하거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하거나 혹은 당신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치유가 그들에게 달려 있다면 당신은 영원히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치유가 결코 그들에 관한 것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치유는 당신 자신을 되찾는 주체적인 행위입니다. 그것은 설령 내가 그들에게서 어떤 마무리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 방식대로 이 장을 닫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는 고통을 부정하거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다고 애써 외면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 일은 분명 중요했고 아마 지금도 여전히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치유는 더 이상 그 상처로부터 비롯된 삶을 살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안으로 고개를 돌려 스스로에게 묻는 과정입니다. 그들이 나를 해치기 전에 나는 누구였지? 그리고 이제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지? 치유는 침묵당했던 당신의 일부, 즉 당신의 목소리, 기쁨, 자존감에게로 다시 걸어가 이제 괜찮아, 내가 곁에 있어줄게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잊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기억하는 것입니다. 수치심 없이, 씁쓸함 없이, 그리고 일어났던 일이 당신이라는 사람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치유는 더디고 일직선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강인하게 느껴지다가도 다른 날은 온몸이 다시 아파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노 대신 당신 자신을 선택할 때마다, 진실을 묻어두는 대신 용기 내어 말할 때마다, 그들의 허락이나 참여 없이도 묵묵히 당신의 치유를 위해 노력할 때마다 당신은 고통이 훔쳐가려 했던 당신의 일부를 되찾게 됩니다. 이제 이것은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펜을 쥐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다음 장을 다시 쓸 수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침내 당신 자신이라는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치유의 모습입니다. 완벽한 결말이 아니라 강력한 귀환입니다. 잘 사는 것은 과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하게 사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상처받았을 때 성공이 최고의 복수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집니다. 멋진 사진을 올리고 사업을 성공시키고 더 나은 사람을 만나고 더 환하게 웃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것.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어쩌면 그 고통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될 거야. 어쩌면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닫게 되겠지. 어쩌면 내가 마침내 이기는 걸 거야. 하지만 정직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잘 사는 것은 연극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위해 기획된 공연이 아닙니다. 괜찮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괜찮아지는 것입니다. 치유된 것처럼 보이는 것과 온전하게 사는 것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치유를 남의 시선, 즉 밖에서 어떻게 보이는지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우리가 떠나보내고 싶어하는 바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인생을 구축하는 위험을 감수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의 행동에 반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 자신은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성공이 진정한 것인지 아니면 상처를 가리기 위한 갑옷인지 말입니다. 반면에 온전함은 조용합니다. 그것은 땅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요란하거나 화려하지 않습니다. 박수나 인정 없이도 당신 자신과 함께 고요히 앉아 평화를 느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온전하게 산다는 것은 더 이상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애쓰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가치관, 진실, 그리고 진정성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의 기쁨은 연출된 것이 아니며 당신의 자신감은 빌려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세운 경계는 위협이 아니라 자기 존중의 표현입니다. 더 이상 아무렇지 않은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극복했다고 누군가를 설득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이 온전하게 살 때 당신은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적인 증거를 쫓지 않고 다른 사람이 당신의 과정을 어떻게 인식할지에 대한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그저 깊이 있고 의도적이며 당당하게 당신의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니 이제 목표를 다 이겨낸 것처럼 보이는 것에서 그 과정을 통해 진정으로 치유하는 것으로 바꿉시다. 성공의 척도를 완벽함이나 힘, 혹은 타인의 인식이 아닌 내면의 평화로 삼읍시다. 결국 당신이 만들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삶은 내가 뭘 놓쳤는지 봐라고 외치는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을 찾기 위해 내가 필요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 라고 조용히 속삭이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온전하게 사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도 당신에게서 빼앗아 갈 수 없는 종류의 삶입니다. 진정한 복수는 더 이상 복수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솔직해집시다. 복수심은 지극히 인간적인 감정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해치고 특히 그들이 아무런 상처 없이 떠나거나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 당신 안의 어떤 부분은 그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치른 대가가 얼마나 컸는지, 그들이 무엇을 망쳤는지, 잠 못 이루던 수많은 밤들을 이제는 누구도 쉽게 믿지 못하게 된 당신의 마음을 예전보다 어딘가 희미해진 당신의 웃음소리를 알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겪은 고통의 아주 작은 조각이라도 그들이 느끼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복수는 힘처럼, 정의처럼, 되찾은 존엄성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과 치유, 그리고 힘들게 얻은 지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복수는 잠시 기분 좋게 할지 모르지만 복수를 필요로 한다는 것 자체가 당신이 여전히 그 상처에 묶여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전히 감정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당신의 선택과 평화, 그리고 당신의 서사를 지배하도록 허락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최고의 복수는 그들이 보라고 만든 멋진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그들이 후회하게 만들거나 당신의 회복력에 감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더 이상 복수 따위는 전혀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온전히 치유되어 그들의 의견이나 존재, 혹은 부재가 더 이상 당신의 자아감을 정의하지 못하게 되는 조용한 힘입니다. 보복이 아닌 평화의 뿌리 내린 삶에서 아침을 맞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와 다시 사랑에 빠지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과 당신의 경계와 당신의 진실과 다시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씁쓸함 없이 웃고 악의 없이 성공하고 그들 또한 고통받아야 한다는 생각 없이 놓아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복수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 당신은 이미 이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당신을 위해 쓰려고 했던 이야기에서 당신이 걸어 나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반응하는 것을 멈추고 창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한 일에서 살아남는 것에서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 안에서 번성하는 것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치유는 흉내낼 수 없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심리 상담, 경계 설정, 자기 성찰, 슬픔의 과정,
그리고 때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용서와 같은 진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날 뒤돌아보았을 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상처를 만들었을지는 몰라도 그 이후에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될지는 그들이 결정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복수입니다. 당신을 무너뜨렸던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 없이 온전하고 자유로우며 기쁨에 찬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당신의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고통은 진짜입니다. 네, 그들의 행동은 잘못되었습니다. 네, 당신은 그런 일을 당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니요, 아프지 않은 척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또한 그것을 영원히 짊어질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의 상처 주위에 당신의 인생을 건설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유로워지기 위해 안갚음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의 가치를 보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그것을 증명하느라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치유는 그들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롯이 당신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의 평화와 힘,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를 되찾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 보여주기 위해서도 복수를 위해서도 아닌 누구도 당신에게서 빼앗아 갈 수 없는 온전함을 위해서 말입니다. 공감, 용서, 강인함, 경계, 성장. 이것들은 나약함의 신호가 아닙니다. 가장 격렬한 종류의 용기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나를 해쳤지만 나를 영원히 소유할 수는 없어.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심오한 복수입니다. 더 이상 복수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깊고 온전하며 당당하게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당신의 마음속 무거운 짐을 조금이나마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와 평화를 온전히